저희 방송을 통해서 디파이 2.0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분이죠. 서은보 전문위원님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디파이 1.0 그리고 디파이 2.0의 진화 또 각 1.0과 2.0의 특장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전반적인 장세 결국에는 하락 장세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좀 이 시점에서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좀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죠. 아마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방송을 하면서도 투자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인 투자의 어떤 성향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출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침체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들 하시고 또 많은 또 뭐 컨설팅 같은 것도 의뢰를 해주세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한번 이 시점에서 다들 불안해 할 때 이 네. 시점에서 한번 저의 관점이나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관점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이앵커님께서는 그러면 플랜 B 네. 그 예측했던 부분들 네. 사실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그쵸. 플랜 B의 모든 그 예측이 다 맞을 것처럼 이랬는데 네. 사실 갑자기 싸늘해졌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랜 B 예측에 대해서. 정말 10월 말까지는 너무 잘 들어맞아서 뭐 네. 플랜 B 자체가 세력이다. 개인이 아니고 이게 그룹이다. 좀 네. 이런 말에 좀 믿음이 갔거든요. 근데 네. 이 며칠 전에 플랜 B도 좀 꼬리 내린 모습을 트위터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플랜 B가 다양하게 이제 어차피 플랜 B도 이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중국에 거래하는 모든 가상자산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조기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미크론 같은 그러한 변수들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반영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전문가들이 하락 사이클이 아니냐. 산타랠리 끝났다 이제. 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일봉 차트상의 21선이 200일선을 이제 뚫고 내려갈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임박하지 않았냐라고 네. 이제 하면서 하락장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 상승에 대한 그런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제 이런 좀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 장세, 가장 큰 하락세를 좀 견인했던 게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지만 중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왔던 이 대규모의 매도다. 결국 이 중국의 거래 금지가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하락 장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 중국발 악재 정말 나올 만큼 나오고 끝날 만큼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아시아라고 이제 차트에도 데이터에도 나왔지만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네.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홍콩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아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매도세의 주축은 중국인 그다음에 중국의 국적을 두는 그런 거래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들을 못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매도세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 장세에 대해서 그 일시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약간은
그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일시적인 부분이 곧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적 차트를 봤을 때도 이 데드 크로스부터 해가지고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이 하락 장세가 뭐 길면은 수개월까지도 지속될 수도 있는 분위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님께서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상방으로 보는 좀 특별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저 뭐 상방이나 하방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코인들도 펀더멘탈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상방, 하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그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요. 주로 차트 분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들은 그 하방이나 상방에 대해서 차트에 근거해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팩터들이 그 차트에 녹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시장에서도 그걸 따라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게 아직도 이제 자산에 대한 그런 스테이블한 그런 감정을 아직 주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좀 방향성을 찾아간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불안한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보는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18년도에 이더리움을 150만 원에 사셨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한 5천 정도 이제 이더리움을 사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니까 한 80불 정도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150만 원이 돼가지고 원금 회복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니겠느냐, 좀 더 가져가시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원금 되게 조금 수익이 나길래 그냥 팔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사실 이더리움이 2천만 원까지 간다고 사실 저는 봅니다. 네, 개인적인 2만 견해입니다만은 불까지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150에 샀다고 하면 그리고 8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치면 150이 이제 무릎인 셈이죠. 그러고 나서 밑에까지 가서 80까지 이제 떨어졌고 다시 이제 무릎에 올라온 상태인데 원금 회복됐다고 파시면 투자의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5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됐으니까 한 3배 정도 수익을 내셨을 텐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어깨 정도 되려면 한 1,5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다음 또 한 분은 이제 에이다를 사셨어요. 근데 에이다를 사셔가지고 그분도 똑같이 물어보길래 뭐 좋은 코인 잘 사셨다, 보유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셨는지 리플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이 그 당시에는 한 1년 반, 2년 됐죠. 그 당시에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소송에 대한 SEC 소송에 대한 아직도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네. 소송은 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갈아타는 것보다는 당분간 에이다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리플로 갈아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리플하고 그때의 리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쵸. 지금은 저는 지금 리플 어떠냐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투자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소송이랄지 아니면 도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하는 것을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투자할 때 펀더멘탈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주변 여건들, 뭐 소송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엮이지 않은 코인들도 투자할 코인들이 많습니다. 펀더멘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죠.
결국 시간에 투자한다는 말인데 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두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게 결국에는 최종 승리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장세가 불안할 때 뭐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런 것도 공부하고 저런 것도 공부해도 결국 대중심리라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뭐 포모 심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불안한 한때 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왜 할까요? 앵커님? 돈 투자는. 벌려고요. 맞습니다. 그 돈을 벌려면 당연히 투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산이 우상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금을 투자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하향하는 그러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오랜 시간을 두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 시대에도 한양의 그 땅이 비싸다라는 그런 정약용 선생님의 말이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시대를 거슬러 이렇게 이제 쭉 오면서 그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했다라는 그것을 세대에 거쳐가지고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결국은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좀 파악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이 자산의 가치가 계속 축적되고 상향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아주 그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에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조정일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 추세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그 폭은 깊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가격의 변동성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네. 그때 이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만, 그다음에 불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나는 게 가상 자산이었잖아요. 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가 생기면서 각국에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화폐 양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상황으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계속 생기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더 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찾게 되는데 바로 저는 그것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그 서포트되고 있는 그런 가상 자산이 더욱더 그 신뢰성을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가 가상 자산을 늘리거나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고 그다음에 설사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도 조금 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리밸런싱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투자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충분한 시장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요. 또 이 자산의 가치를 축적하고 나서 결국 우상향하게 될 이 비트코인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저희는 서은보 의원과 함께 전반적인 가상자산 그리고 디파이 시장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이 펼쳐지는 한때
사실 가상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또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도 저점에서 팔아버리는 이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실 조언 몇 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 시시각각 생길 겁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서 그 차트를 보다가 이제 좀만 더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시 또 팔고 싶고 그런 마음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떨어지니까 네.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가상자산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뭐 주식, 금, 원자재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또 아니면 비교되는 대상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죠. 그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연끌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요즘에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몇몇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수세는 더 줄어들 것이고 매도세는 더 강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일각에서는 강남 쪽의 아파트들도 결국은 40% 가까이, 물론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40%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주식에 같은 경우도 사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 성장하는 게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주식에서 지금 있는 기업,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정말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시대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사실 지금 미래 세대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적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업들도 4차 산업,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이랄지 메타버스, 그다음에 웹3랄지 아니면 게임, 뭐 디파이랄지 이런 쪽으로 정말 진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과 함께하는 신기술, 그런 산업이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런 대부분의 그런 그 부분들이 결국 가상자산과 연계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를 또 반추해 보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빵이라는 기업들, 네. 뭐 아마존이랄지 뭐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기업들 한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100년이 넘어간 좀 전에도 이제 우리 그 저기 크립토 캐스터께서 그 라디오쉑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것을 보고서 상당히 이제 쇼킹했던 문화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이제 많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업이 이제는 새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결국은 2000년도 그 닷컴 버블이라는 그런 부분을 잘 겪고 성장했던 기업들은 네.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 빵이 된 거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밀려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사이클이 이제 4차 산업을 통해서 새로 대두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조금씩 이 하락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이 MZ세대의 완벽한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의 관심은 4차 산업, 이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으로 좀 향하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좀 상황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최근 20대, 30대 그 세대하고 MZ 세대 그 중심이 이제 20대, 30대 세대죠. 네. 기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 등의 기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해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희망을 사실 가지지 못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앵커님 어떻게 저기
MZ 세대의 중심에 서 있는 네, 분이라고 볼 수 제가 있는데 대표죠. 어떠세요? 불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죠.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우리 그 위의 세대들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MZ 세대의 주축인 20대, 30대 이 세대들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4차 산업에 저보다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의 세대에서 그 신기술을 보다 익숙하고 이러한 4차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세대가 바로 MZ세대라고 생각하고 MZ세대가 곧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며칠 전이었습니다. 12월 16일 그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그 창립자죠. 레이 달리오가 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분은 아니었는데 부정적이었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비트코인은 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도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는 디지털 골드로서의 의미가 이제 충분히 MZ세대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감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산업들이 대부분 굴뚝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산업구 자체가 MZ세대에게 관심을 그렇게 이끌 만한 그런 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센트럴라이즈 돼가지고 통제를 받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도 3시까지 그렇게 이제 거래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 그렇죠. 역동적으로 월드와이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클릭 몇 번만으로 다른 세계의 어느 거래소든지 다 거래할 수 있고요. 네. 어떤 코인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역동적이고 MZ세대에 맞는 그런 거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코인 투자들에서 투자하는 그 코인들을 보면 블록체인의 최근 기술, 중요한 기술들 그런 것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새로 생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소유하고 플렉스할 수 있는 NFT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높은 장벽의 그런 금융 시스템, 오프라인의 금융 시스템이죠. 그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서비스, 디파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죠. 이런 것을 MZ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그렇죠. MZ세대는 이제 블록체인과 함께 도래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기 언급한 새로운 세계들 곧 목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보다 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 혁신의 물결, 변화의 물결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파도를 올라타서 즐길지 혹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도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개인의 몫이겠지만 이 많은 MZ 세대들이 4차 산업,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을 새로운 금이다, 이 새로운 우리의 투자처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미 공부하고 많이 뛰어들고 있는 현재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MZ세대들 혹은 또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을 사야 정말 돈이 될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거든요.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감한 질문이네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투자 철학으로 봤을 적에 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그런 관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단연코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축장한다 그러죠. 축장하는 그러한 능력이 탁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 이것을 정말 잘 구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제일로 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극단적인 비유를 좀 하자면
그 비트코인이 10만 불, 뭐 플랜 B는 10만 불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10만 불, 뭐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불, 뭐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하면은 1억 좀 넘겠죠, 2억 좀 넘겠죠. 그러면 사실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2억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이 10,000불, 20,000불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시총이 그런 뉴스도 좀 있죠. 이더리움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갈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개인적인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얘기를 뭐 하는 김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믿음이긴 한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 블록체인의 어떤 미래 모습,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디파이 등 이런 부분들 이더리움의 에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죠. 그거에 따라서 뭐 전력 소모가 좀 많아서 환경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싼 수수료의 문제, 그리고 전송 속도도 느리죠. 예, 그런 부분. 발행량이 또 무한대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그 POW 같은 경우 POS 지분 증명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환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수료나 전송 속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8월이었죠.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 가지고 채굴량이 그 디플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소각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고 기술적인 이슈도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서 삼을 만하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답정 2. 답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이더리움이다.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 후보에 오른 게 바로 이더리움이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인 뭐 디파이 NFT 이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 그 어떤 코인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업계에서는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이 이더리움이 앞으로 계속된 좋은 전망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더리움 하면은 또 저희가 우려해야 될 부분 많이 있잖아요. 이 멋진 리더님께서도 이 이더리움의 살인적인 가스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말 그대로 뭐 TPS 같은 경우도 최신 코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뒤처지고 이 거래할 때마다 나오는 높은 수수료, 가스비, 뭐 EIP 다양한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뭐 소각이 되곤 있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 해결이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전송 속도도 사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비근하게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다음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블록체인들은 전송 속도나 수수료 엄청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시간을 조금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수수료가 높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의 수입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쵸. 좋으니까 네. 또 투자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이더리움과 같이 비슷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무수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제2의 이더리움이다, 제3의 이더리움이다,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폴리곤, 아발란체, BSC 등등 좀 여러 코인들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런 블록체인들도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다면은 좀 이런 코인들도 저희가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동일한 관점에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블록체인들이 나타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옥석을 좀 가릴 그런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들이 나타나면 좀 더 연구하고 그 체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만 해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폴리건도 있죠. 솔라나, 폴카닷,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죠. 그다음에 아발란체, 팬텀, OEC, OK 엑스체인입니다. 네. 해코, 후오비 에코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아비트럼, 옵티미즘, 셀로, 문리버, 크로노스, 크립토닷컴에서 최근에 만든 거죠. 그다음에 네. 보바, 요거는 오미세고에서 새로 만든 블록체인이죠. 그다음 메티스, BTTC, 요거는 트론에서 비토레토 체인을 만든 거죠. 네.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전송 속도랄지 아니면 수수료가 저렴하다든지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로 생각을 하고요. 로컬에서나 세계적으로 충분히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로 경쟁도 심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름대로 도태하는 그러한 그 블록체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조금 연구도 좀 하시고 네.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장세 워낙 좀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위원님께서도 이 어떤 투자 심리로 현재 장세를 대처해야 되는지 또 좋은 이 투자 대상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도 솔직하고 또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위원님의 또 전문 분야인 이 디파이 저희가 이야기 꼭 해야 되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올림푸스 다오 살펴봤는데 오늘도 좀 다양한 디파이 2.0 기반의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디파이 2.0 프로젝트들 한번 쭉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면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올림푸스 다오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좀 핵심이 될 만한 부분이 요런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OHM, 오hm 토큰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잘 안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잘 보입니다. 그게 그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보상을 받는 대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률 APY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요 밑에 보시면 스테이크를 오음을 스테이크 해가지고 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음을 사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음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할 만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테이션에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해드려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에 대한 부분에 쭉 보시면 핵심은 그 정책적으로 통제가 되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된다는 뜻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나 본딩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이익을 보는 부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 즉 오음의 양이 줄어들면 보상이 늘어나고 네. 오음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기 때문에 오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곳에서 보시면 Federal Reserve라고 되어 있고요. 패깅되지 않는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패깅되지 않고 지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 양쪽 다 스테이크를 하게 되면 3-3 서로 좋은 최고의 최상의 결합이 나올 수 있고 네. 서로 본드만 이렇게 하더라도 1-1이라는 조합으로서 나쁘진 않은 그런 조합이 나오고 둘 다 파는 경우는 -3, -3이 돼가지고 좋지 않은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디파이 2.0 커뮤니티에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밑에 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로 돼 있으면 3+3이가 6이니까 좋고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이라도 팔게 되면 제로가 돼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발전 있는 상태는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본딩이라도 한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이 또한 나쁘진 않은 거고 둘 다 팔게 될 경우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와 비슷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그 코인 개코에서 종합적인 코인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이트죠.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마 다오가 있습니다. 클리마 다오가 이렇게 보시면 시세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컨셉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그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환원하고 공헌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는 쭉 하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클리마다오가 여기인데요. 전체 보시면은 지금 그 커런트 APY가 한 27,00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CO2 감량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 나와 있고요. 현재 가치는 271불로 되어 있고요. 사이트 잠깐 보시면 앱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합니다. 스테이크 하면 그 밑에 이제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27,000 그 APY로 27,000 나와 있고 5일간 예치를 하게 되면 7.97%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랩을 하고 그 다음에 본드를 해가지고 맡긴다든지 예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더랜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발렌치에서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그 디파이 2.0 서비스거든요. 네. 원더랜드를 지금 한번 보시면 원더랜드는 한 3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하는데요. 요거는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시세가 약간 좀 꺾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살짝 떨어졌고요. 가격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00불 가까이 또 갔다가 지금 한 350이니까 한 65% 정도 떨어졌죠. 사이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도 그 검색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좀 첫 화면은 좀 약간 스푸키하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커런트 APY도 한 75,000 정도 아직도 좋은 그러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트도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러니까 한 개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도 보시면 레이아웃도 똑같이 그 UI도 비슷하게 그 올림퍼스 타워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UX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시작된 지 한 일주일 됐나요? 아직 본 그 메인 그 프로젝트가 시작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스테리아라고 있거든요. 위스테리아. 네, 위스테리아라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아직 가격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69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위스테리아는 1.0과 2.0의 장점을 다 합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수익률은 여기 잠깐 보시면 중간에 여기 보시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요게 지금 APY거든요. 보면은 290억 %. 네. 맞죠? 네. 네. 295%입니다.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하단부에 가격이 882불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이제 일주일 전에 시작할 때 그 WST 위스테리아 토큰입니다. 위스테리아 토큰 하나당 40불에 민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 20배 가까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FO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FO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을 조금 예의주시하는 것을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살펴봤던 이 올림포스 다오 디파이 2.0의 선두주자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고요. 탄소 배출권으로 가치를 베킹하는 클리마 다오, 그리고 이 아발란체에서 구동되고 있는 원더랜드, 또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이 위스테리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요즘 핫하다는 디파이 2.0 프로젝트들 살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모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불안한 장세, 투자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고 또 어떤 코인들, 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주신 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